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빈 씨, 뭘 또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요? 오늘 녹화 끝나고 뭘 먹어야 하나? 햄버거? 피자? 김밥? 떡볶이? 족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저는 이렇게 음식 검색하는 게 취미거든요. 저만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음식 검색하면서 스트레스 풀 때 참 많은데요. 그런데 솔빈 씨, 검색 잠깐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녹화가 끝나고 나면 음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음식과 관련된 거군요. 맞습니다. 너무 제 취향 저격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과연 오늘 방송이 끝나면 저의 음식 취향이 확 바뀔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인류가 직면한 탄소 문제, 건강 문제,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신산업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인류의 식탁을 바꿀 푸드테크, 박상희의 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고 있는 푸드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이기원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혁신연구실장 홍연아라고 합니다. 저는 식품산업, 유통산업, 그리고 식품과 환경을 연계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푸드테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죠. CES 2024가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교수님, 이 올해 CES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에도 이 푸드테크가 포함돼 있었다면서요? 예, 매년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 관심 있는 식생활 분야의 어떤 첨단 기술 중에 푸드테크 분야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화되는 어떤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식품 또 맞춤형 어떤 식생활 쪽에 이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맞춤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번에 열렸던 CES 2024 여기서 최고 혁신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요?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좀 주목을 받았을까요? 올해 그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 총 27곳인데 이 중에서 8곳이 국내 기업입니다. 거의 3에서 4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특히 푸드테크하고 에그테크 분야에서 활약이 뛰어났는데요. 그중 하나는 세계 최초 공기 주입식 스마트팜 모듈 에어팜입니다. 스마트팜. 네, 그래서 공중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에어로포닉 기술하고 또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시스템인데요. 에어팜은 공기 중에서 수분을 잡아내 실시간으로 물을 자체 생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도 시설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상 기업은 잉크4D라는 4차원 푸드 프린팅 시스템인데요. 이 기술은 개인 맞춤형 영양 시스템으로 질감, 크기, 영양 성분 등을 이런 개인의 어떤 식생활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에어팜은 그러면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수분을 뽑아내면 그걸 걔를 다시 또 잡아서 흡수하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무한 루프를 형성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한 해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CES 2024에서도 주목받은 푸드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푸드테크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과 관련된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푸드 앤 테크인데요. 사실은 식품과 관련된 문제 해결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먹을 것만 잘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달하거나 유통하는 거, 또 외식도 요즘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테크를 기반으로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결국 이제 푸드테크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식품과 기술의 어떤 만남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첨단 기술을 저희가 푸드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대부분을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식품 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먹을 거를 만드는 거 식품 산업이고요. 네. 푸드테크는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 나 대신 이제 뭔가 로봇이 뭐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주기도 하고 조리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것들을 대체하는 대체 식품들, 이제 식물성 고기라든지 배양 이런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이제 먹을 것만이 아니고 먹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붙이니까 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광범위하네요. 네, 범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음식을 떠올리는 이 순간부터 실제로 제 입에 들어올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기술이 들어갔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만남이 곧 예. 푸드테크였던 거네요. 우리가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서 배송해서 생산하는 이제 전 과정을 우리가 이제 푸드테크의 전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가 푸드테크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기술이 또 이 푸드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 박사님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배달앱과 배달대행 서비스도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푸드테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새벽 배송으로 장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아주 애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 분야가 또 푸드테크가 접목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파악하고 또 농가 등으로부터 구매를 한 다음에 AI를 기반으로 배송을 하죠. 그리고 또 이 특히 신선 농산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AI 활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밀키트 같은 가정 간편식도 이런 레시피를 정량화하고 또 그런 개인의 맞춤형으로 제조 기술을 이제 부합시키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푸드테크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면 많이 보이는 키오스크라든지 배달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다 푸드테크에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네. 요즘 핫하다고 하는 기술들은 사실 다 이 푸드테크에 접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들 전부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군요. 그쵸. 저는 이젠 정말 배달앱이나 밀키트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만큼이나 이 푸드테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푸드테크가 이미 우리 식생활 전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활용도가 특히 높은 분야, 어떤 분야를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걸쳐서 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생산 분야에서는 이렇게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또 수익 농산물의 그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을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환경 제어 농업이라고 해서 이런 시기와 기후의 제약 없이 농작물을 연중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제철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소용이 별로 없는 없어지니까. 거죠. 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수직 농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좁은 면적에서도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수직형으로 셀러드한 신선 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우리 지하철의 작은 공간에서도 그런 재배하는 모습을 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형이면 면적이 넓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 네네네. 근데 저는 또 이 생산 분야의 푸드테크를 생각하면 대체 식품들이 빠질 수 없을 그쵸,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즘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아, 네. 매일매일 검색해보고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리뷰도 많이 읽어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 비건 인구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대체육이 정말 핫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맞죠. 혹시 교수님 이 대체 식품은 푸드테크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대체 육이 좀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최근 50년 사이에 40억이 80억이 됐거든요.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고 경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성장했죠. 보니까 이제 이 육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수요는 굉장히 느는데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탄소를 또 배출을 또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점점 이런 동물성 식품에 있어서의 대안을 좀 찾자. 이제 동물성 식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식물성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좀 더 하나의 문화로 표현할 때 비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식당에서 먹는 어떤 음식처럼 네.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늘고요. 더 추가해서는 이제 고령 사회가 자꾸 되다 보니까 고령 친화 제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수명이 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맞춤형 식품들이 이제 대체 식품 형태로 계속 많이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체육이 일반 육류와 비교했을 때 영양 성분은 어떤가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요. 이제 고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단백질하고 이제 식물성 또는 이제 이런 배양육이 갖고 있는 어떤 조성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맞춤형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공급될 수 있어서 실제로 이제 육류를 섭취하는 것 못지않게 식물성 대체 식품에 대한 어떤 영양, 건강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영양 건강도 충분히 동물성 식품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영양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갈수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제품을 찾는 비건족들이 늘어나면서 대체 식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대체육, 과연 진짜 고기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 오늘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짜라란! 헉! 너무 맛있겠죠? 보면 토마토 소스로 된 미트볼도 있고요. 지금 바로 먹어볼 건데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같이 먹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굶었어요. 이거 먹으려고. 그 살코기를 이렇게 하면 잘 골라나? 최상급 고기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걸 비율을 딱 알맞게 맞춰서 진짜 아니에요. 이건 에? 이거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미트볼을 뭐 한 개만 먹어봤겠어요. 이거 고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고기가 아니라 대체육입니다. 대체육이요? 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정말요? 네. 잠깐만. 제가 방송 중이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이게 고기가 아니라는데 과연 고기가 아닐까요?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제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우와, 제가 지금 이 연구실을 파헤치려고 모자도 그대로 쓰고 나오고 앞치마도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그 실제 육류와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는 소재를 직접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근원섬유, 식물성 지방, 식물성 피 등을 혼합해서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체육이 들어간 게 좀 그 유명한 짜장라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간 그 고기, 네. 그게 대체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그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건데 그게 1세대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씹을 수 있는 식감만 재현한 게 이제 식물성 고기입니다. 거기에서 2세대로 넘어가서 여기에 근원 섬유나 지방, 피 등이 들어가서 실제 육류랑 더 흡사하게 만든 게 2세대 식물성 대체육이고요. 저희는 그런 2세대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한번 가까이서 찍어볼게요. 네. 짠! 이 중에서 대체육은 바로 이쪽입니다. 와, 이 마블링 보세요, 마블링. 이게 식물성 지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식물성 지방으로 식물성 근원섬유의 지지체에 식물성 지방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네. 배합해서 넣었기 때문에 실제 육류처럼 통고기 형태가 되었고요. 한번 만져보시면 실제 네. 육류와 같은 텍스처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져볼게요. 헉! 폭신폭신해요. 진짜 고기 같은데요? 그 고기 구울 때, 네. 그 스테이크 구울 때 그 촉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기술을 가지고 실제 육류와 흡사한 통고기 형태까지 통고기. 개발해요. 네. 저희는 이제 스테이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통으로 이루어진
제품은 아직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 그 육류의 질과 그 향을 계속 똑같이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질감, 향, 또 섞임성, 흐름성, 또 쪘을 때, 구웠을 때 반응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육류가 구워졌을 때 나는 향도 저희가 다 전자코로 채집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실제 저희 소재와 맞춰서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육류와 같은 냄새가 나고요. 갈변되는 것도 이제 실제 고기처럼 네. 회갈변되는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만든 식물성 대체육 패티랑 일반 패티 제품의 이제 버거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 맞춰보시겠어요? 눈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은 햄버거 같아요. 얘인가?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봐요. 장난 아니죠? 이거 햄버거네요. 네. 이렇게 패티 맛이 확 느껴지는데요? 네, 숯불 향이. 네. 네. 음. 두 번째 것도 드셔보시면. 일단 얘 맛있었어요. 햄버거예요, 햄버거. 제가 항상 먹던 그 햄버거 맛이에요. 근데 저는 1번일 것 같아요. 처음 먹은 거. 빛깔이 아무래도 진짜 고기 같지 않았나. 얘가 좀 풍미가 좀 약한데? 발표하겠습니다. 네. 얘가 그냥 고기. 네. 그리고 얘가 대체육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응. 얘가 그냥 고기 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식물성 대체육이고 이게 일반 고기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맛이 비슷해요. 네. 질감도 비슷하고 한데 얘가 풍미가 네. 더 확 느껴져서 전 당연히 아 얘가 고기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고 등급의 고기 육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햄버거 패티보다는 훨씬 더 풍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고기보다 더 고기 같아요. 제가 틀렸어요. 이게 대체육이래요. 와 이렇게 영양도 좋고 지구에도 좋고 또 우리 건강에도 좋은 이렇게 장점이 정말 많은 대체육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소비자 여러분이 시중에서 식물성 대체육을 만나더라도 이거 너무 이질감 있어. 싫어. 보다는 오늘 방송처럼 육류랑 비슷하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내 몸을 위해서 한 번은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해 주시면 이 시장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방송을 켜고 여러분 제가 아까 진짜 고기라고 우겼잖아요. 제가 대표님과 공부를 했는데요. 대체육이래요. 맞죠?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대체육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먹방 유튜버로 변신한 혜빈 씨. 맛있게 먹기만 한 게 아니라 대체육의 비밀까지 정말 열심히 파헤쳐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식단에서 대체육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포함시켜 보려고요. 그러니까요. 혜빈 씨 덕분에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식물이 아닌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고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아마 배양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처음 이 용어가 좀 등장을 했는데 가축으로부터 살아있는 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이 세포를 배양육 등가 놓고 입체 구조로 키워서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이 실험실에서 얻을 수 있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식량 위기를 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상용화가 조금 어렵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소태아의 혈청의 주성분이 배양하기 좀 비쌉니다. 네, 얼마나 그래서 비싼가요? 10리터 가격이 12만 원. 인데 이제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고기는 1인분. 이 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가격 경쟁력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 일반 고기에 비해서 비싼 가격 그리고 또 안전성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푸드테크 생산 부분의 대표적인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유통 분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교수님, 푸드테크 유통에서는 어떤 기술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빨리 집에 배송하는 거죠. 이제 30분 이내 로켓 배송하든지 정말
내가 주문하자마자 집에서 음식을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진짜 있는 편리해졌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푸드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영역이 유통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밖에 나가서 이제 음식도 못 먹고 할 때 집에서 뭐 원하는 음식을 네. 주문해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으니까 유통 기술이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원산지에서부터 내가 실제로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약간 투명하게 예.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안전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생산에서 잘못한 거지 뭐 제조나 네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뭔가 안전사고 터지면 그 제품 전체를 갖다가 전량 수거해서 회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트라 그러는데 그때 생산한 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유통 혁신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어졌네요. 결국은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유의미하게 얻어진 정보들이 마케팅에 활용되면 또 효과가 올라갈 것 같아요. 혹시 푸드테크의 유통 분야에서는 어떤가요? 특히 디지털 마케팅으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이런 사용자의 행동 유형을 수집을 하고 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브라우저 제품에 IoT를 장착해가지고 마케팅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하죠. 그리고 또 실제 판촉 행사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소비자 행동이라든지 반응 등을 이제 매장 판매 내역 등 같이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활용을 해서 이런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챗봇이라는 게 있어서 아, 제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를 응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틀이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24시간 내내 운영이 가능하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또 그냥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줄 기다리지 수가 않아도 있으니까. 계속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또 절약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기업들이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것도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계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요. 푸드테크 시장이 2022년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80조 원에서 2027년 3,420억 달러, 약 384조 규모로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푸드테크가.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온라인 또는 디지털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소비 형태, 유통 형태가 바뀐 것이 가장 컸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식 업체, 제조 업체, 농수산에 대한 이제 생산 업체들이 소비자에 맞는 맞춤형 상품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산업의 규모가 네.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치 소비 얘기도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ESG를 좀 고려해서 이 제품이 정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기업이 만들었는지 또 이제 사회의 어떤 이런 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건지 그런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이 먹는 것 자체에 보다는 이 먹는 것과 관계된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 맛만 보고 제품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행복을 그리고 환경을 먼저 찾고 그거에 대한 소비를 하게 되는 가치 소비잖아요. 저도 이 가치 소비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품보다는 조금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 조금 더 건강한 것들을 더 찾게 되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면 아까 우리가 대체육이나 배양육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환경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육류 소비를 식물성 식재료로 바꾸면 온실가스에 저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 결과가 많습니다. 2020년 11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그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전 지구인이 하루 122g 수준이 현재 육류 섭취량을 3분의 1로 줄이면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최근 보고서에서 이 대체육의 육류 시장 점유율이 2035년까지 11%로 늘어나면 그때까지 온실가스가 850메가톤 이산화탄소 수준으로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가톤이에요, 단위가. 네, 혹시 메가톤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양인 건가요? 850메가톤은 이 항공산업의 95%를 탈탄소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 산업이 또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기로 악명이 자자하잖아요. 네, 네. 이거의 95%를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 대체육, 배양육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육류는 이제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가축 방역 문제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대체육이나 배양육은 전염병 같은 문제는 발생할 위험이 없는 거죠. 일단 없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갖다가 가축으로서 키울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이런 식물성이나 이런 배양육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에 대한 여러 가축에 대한 바이러스 질환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 그 점만 해도 정말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20세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수명이 늘어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아마 푸드테크의 성장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일단 사회가 변화하는 거하고 첨단 기술이 이런 사회 변화의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이제 잘 자라다가 좀 더 이제 노화가 진행되다가 이제 나중에 환자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전 과정에서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식품들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나한테 맞는 영양과 건강과 가치 소비, 식물성으로 먹을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먹을 건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원하는 맞춤형 어떤 피자를 주문한다 그러면 토핑부터 이제 위에 올리는 것들을 다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듯이 내가 원하는 맞춤형 식품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건강 가치 있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 지금의 푸드테크 산업의 어떤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식단 관리를 하고 싶다. 하루에 단백질을 뭐 500g을 먹겠다.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맞춘 식단을 짜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학교나 뭐 개인이나 이제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AI가 추천해 주는데, 이제 AI가 코칭해 주면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추천받는 걸 따라하다 보면 자기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사회에도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식품과 기술의 어떤 융합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 AI 주제가 요즘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푸드테크가 성장을 하게 된 거에도 AI나 IT 기술이 정말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 IT 발달이 그 음식료 및 외식 산업의 푸드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기술 수준이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사물 인터넷 등의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산업용 서비스형 로봇이 식품 제조 공장, 외식 업체 그리고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이 업무상 고효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식품 제조, 음식 조리, 그다음에 유통 및 배송 등 전 영역의 데이터화 그리고 이런 개별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정말 설명을 들을수록 이 푸드테크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푸드테크를 얘기할 때 3D 푸드 프린터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3D 프린터는 많이 들어봤는데 푸드 프린터는 좀 생소해요. 교수님, 이거 어떤 개념인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아까 전에 온리원,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를 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생일 케이크 받으시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받고 싶어요?
우리 뭔가- 가족이 네, 나만을 위해서 좀 뭔가 그쵸. 프린팅 쓰고 있잖아요. 여기 설계를 딱 이름도 해서 적혀 있고. 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딱 축하합니다. 이래야 이제 뭔가 감동이 오지. 그쵸. 네, 이렇게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이런 케이크 가지고 오면 그만큼의 감동이 없잖아요. 조금 비교하자면. 네,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첨단 기술을 좀 더 개인의 어떤 만족,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이제 쓰이는 것들이 식품 분야에도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간단하게는 라떼 위에다가 이제 하트 모양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케이크에다가 생일 카드 쓰듯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런 초콜릿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양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죠. 과거 같으면 뭐 어떤 것들은 네모난 거 동그란 거밖에 없다면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S자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양한 맞춤형, 보기에도 이쁘고 또 영양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자기한테 맞는 최적화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3D 프린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3D 푸드 프린팅을 예전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에서 처음 네.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SF적인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음식을 생각하면 요리를 한다. 아니면 간단하게 조리를 하거나 이런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3D 프린팅으로 쌓아 올린다니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3D 푸드 프린터가 대중화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식재료를 자르고 또 조미료를 넣고 하는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조리 방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장 분석 기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식재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의 재료를 이제 세팅만 하면은 이 식품이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 원하는 고급 음식점의 음식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프린터에 카트리지 잉크 같은 걸 넣으면, 넣잖아요. 그 네. 식재료가 거기에 들어가는 들어간다 거죠. 생각하는 예,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네네. 있고, 그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그 7가지 재료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케이크를 만드는 네, 그런 3D 프린팅 로봇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이스라엘의 한 스타트업이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대체육 스테이크 요리를 짠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개발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네. 게 3D 프린팅은 속도가 좀 느린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음식은 착착착착착 빠르게 그게. 만들어서 서빙을 해야지 먹을 수 있고 네. 좀 시간이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만들어진 3D 푸드 프린터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도 좋아지고 자본도 이렇게 막 투자가 되면서 속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거의 요즘에 네. 많이 해결이 돼가고 있는. 예. 그러니까 3D 푸드 프린터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 지금 집에 전자레인지 하나씩은 거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다가 놓고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을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너무 그런 좋다. 날이 교수님 올까요? 근래에 올 수 있을까요? 언제 올까요? 이 농식품 산업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농업을 하고 식품을 하던 분들이 해오던 거를 계속 개선시키는 방법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집에서 3D 프린팅으로 하는 것들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모든 제품은 아니겠지만 네네. 제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프린팅하는 것들은 가능하죠. 그리 멀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에어프라이어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때 저의 삶의 질이 훅 성장했거든요. 맞아요. 이 3D 프린터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저의 부엌이 밝아질 게 기대가 돼요.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유튜브 레시피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제 유튜브 레시피를 찾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도면을 맞습니다. 찾아보게 되겠네요. 네. 각종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식품을 생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푸드테크가 개인의 건강과 식단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푸드테크는 우리의 식생활을 어디까지 변화시킬까요? 예,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밀접한 기술, 소비자 기술, 컨슈머 테크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개인 맞춤 식품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푸드테크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이고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사회에 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개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에 맞는 영양과 건강에 따라서 섭취하였을 때 건강의 어떤 증진뿐만 아니라 개인에 맞는 맞춤형 식품이 삶의 질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는 우리가 주로 먹는 식단, 그 다음에 식재료에 대한 기초 정보를 우리가 기반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식품에 대한 설계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외식기업, 제조기업, 농업기업들이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 식품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저희가 이용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헬시 플레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한테 맞는 영양과 건강과 가치에 따라서 추천하고 주문, 배송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식품이 더 소비자들한테 친숙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소비 유통 분야 외에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에 맞게끔 이 재료에서부터 소재들, 원료들을 같이 추천해주는 그런 어떤 실시간된 맞춤형 식품으로 더 나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후방 산업으로서 이러한 식재료나 이런 농업도 이러한 푸드테크와 연계해서 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드테크 산업을 활용한 맞춤형 식품 시장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의 20%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이런 식품 또 다른 식품과 연관된 푸드테크 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매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주문 배송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이런 가공 기술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의 대체 식품 또는 이제 이런 환자식, 고령 친화 같은 생애주기 맞춤형 식품 산업들의 어떤 기업 가치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정부도 이런 맞춤형 식품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고자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런 개인 맞춤 시대에 있어서 푸드테크는 더욱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넘버원 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이자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 지금도 이미 우리의 식탁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푸드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제 푸드테크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데 그렇죠. 내가 먹을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나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엄마한테 얻어만 먹다가 갑자기 혼자 나와서 1인 가구를 하면 이거 어떻게 내가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먹는 거에 진심인데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내지는 기술을 기반으로 벤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푸드테크 산업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처럼 뭔가 스스로 자기가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뛰어드는 대신에 혼자 할 수 없고요. 네.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어떤 생태계가 중요해서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먹는 거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문제를 잘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술, 거기에 자본까지 그렇죠? 이제 예, 세계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 표현은 이제 창발가라고 얘기하는데 남이 안 하는 거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창발가들이 이제 필요한 분야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드테크 산업이 발전하려면 사람과 기술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네, 그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 정책과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왔고요. 그 국회에서도 푸드테크를 활용하라는 어떤 식품 외식 기업 그리고 스타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느냐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서 진화해온 결과가 바로 푸드테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드테크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관점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뭔가 꼭 필요한 거, 네, 지속 가능성도 있고 아까 전에 건강도 있을 거고 당연히 식량 안보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더 미래에 우리 사회에 좀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이제 사회에 뭔가 기여하면서 동시에 그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공감해주면 이런 자본도 몰리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의 산업도 만들어질 거라는데 얼마나 우리 삶에 푸드테크 분야가 삶에 기여하느냐 이제 그쪽에 더 어떻게 보면 관심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 에그테크 얘기도 하셨잖아요. 농업 같은 경우도 기술 연결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떤 관점에서 푸드테크를 보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이런 K푸드가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김밥 요즘 수출 엄청나게 잘 된다 이런 맞아요. 말씀도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농가랑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푸드테크 관련된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런 소비, 유통, 가공, 생산 이 식품의 공급망을 따라서 연결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농가의 소득이 더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드테크 결국은 모두가 상생하는 길로 이끄는 착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신산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 일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일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재료, 비정형 데이터 사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글, 그림, 영상처럼 정의된 구조가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 가운데 무려 90%를 차지하는데요.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학습할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그중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이른바 가명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젠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건데요.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수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폐플라스틱에서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전기나 열 등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태양빛만 있으면 촉매단 1g으로 시간당 3.7리터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값비싼 백금 촉매를 원자 단위로 쪼개 적은 양만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기존 촉매보다 10배 이상 높였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플라스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촉매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친환경적이고 효율도 뛰어난 촉매의 등장! 수소 산업 성장에도 촉매가 되길 응원합니다.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술 후 진통제 과다 투약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방지할 기술이 나왔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은 약물 주입 펌프에 약물 투약 감지 센서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요. 기존 약물 주입 펌프는 미리 설정된 주입 속도만 표시하고 실시간 주입 속도는 제공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펌프가 오작동해도 바로 알 수가 없어 약물 과다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했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은 센서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센서만 있으면 약물의 초저속 유량과 튜브 내에 발생하는 공기방울까지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죠. 2025년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환자들의 안전한 회복에 꼭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평소에 체감을 하지 못했지만 이 푸드테크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고 또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네요. 저는 이 머릿속에서 미래 식탁의 모습이 한눈에 그려지더라고요. 네. 오늘부터는 제 식단에 건강한 변화를 좀 줘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앞으로 이 푸드테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재밌고 네. 또 건강한 어떤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연구한 결과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